이제 우리가 이 레이아웃을 다 잡고 디자인을 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벤트 처리를 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속성 감시라는 거 그리고 또 뭐 있나 그리고 속성 감시 바인딩 그리고 버튼이나 이러한 컨트롤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 미디어 컨트롤도 만들어 볼 거고요. 뭐 프로그레스 바, 뭐 인디케이터, 차트는 넘어갈 거고요. 메뉴 바 이런 것들 만들고 이제 다이얼로그를 띄우고 화면 전환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까지 끝나면 이제 백 쪽에 다룰 수 있는 거는 다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CSS를 조금 배우고요. 그리고 선택자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서히 조금씩 해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러한 화면에 스킨을 입히고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UI 스레드 동시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아울러 이 앞에서 이제부터 백 쪽에서 이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업에 갔을 때 뭐 디자이너가 뭐 이렇게 화면 꾸며서 만들어서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게끔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한 형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동작을 하게끔 이제 백에서 움직이는 코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자, 이벤트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저면 웹브라우저 아니면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면 응용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데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기에 버튼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죠? 맞나요? 네, 버튼이 하나 있으면 여기에 우리가 마우스로 딸깍 하는 순간 이것도 이벤트고요. 그리고 내가 키 이벤트 이것도 키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터지는 거고요. 그리고 자 휠을 이렇게 해도 이것도 이벤트입니다. 키를 입력해도 이벤트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벤트에는 세 가지의 세 가지의 값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구성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벤트가 어디서 터졌는지 그 발생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 그게 바로 여기에서 그리모에서 바라볼 때는 바로 버튼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이벤트가 발생되는 소스가 바로 여기에서는 버튼이에요. 그러면 이 발생되는 이벤트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이제 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리스너라고 하죠. 리스너. 그래서 이제 리스너가 있고요. 그래서 리스너에 우리가 등록을 해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제 버튼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얘는 클릭 버튼, 클릭이라는 이벤트밖에 터지지 않기 때문에 클릭 이벤트를 우리가 등록을 해두면 이제 그거를 위임받아 가지고 클릭이 되면 그 소스에서 딱 터진 걸 알고 리스너가 감지를 하고 그거를 핸들링 해주는 핸들러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들 이렇게 이와 같은 거 제가 이런 프로그램도 응용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듯이 요게 클릭이 되면 요게 소스가 되고 이제 여기에는 하나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버튼인데요. 버튼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버튼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벤트 소스가 되고 얘가 리스너를 등록해 두면 그거를 이제 핸들러가 색상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벤트를 등록을 하고 이제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요. 버튼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군가가 딸깍하기 전에 우리가 버튼에다가 딸깍을 하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리스너를 등록을 해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리스너가 듣고 클릭이 되면 얘가 이제 핸들러를 이제 여기에 이제 처리해야 될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new event handler라고 해서 얘는 제네릭 타입으로 액션 이벤트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액션 이벤트에 이제 우리는 추상 메서드인 핸들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이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익명 구형객체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간단하게 람다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액션 이벤트가 터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추상 메서드인 이벤트 핸들러를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두면 그 이벤트 처리 메서드, 즉 이벤트 핸들러가 되겠죠. 그 핸들러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제 우리한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윈도우 닫기나 컨트롤 내용을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을 띄운다든가 뭐 아니면 화면 전환이 이루어진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핸들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해 놓은 오버라이딩 해 놓은 그 코드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테이블 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테이블 뷰는 이렇게 엑셀처럼 테이블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걸 딸깍 하면 뭔가 터지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테이블 뷰에 보면 셋온 마우스 클릭드라는 건데 역시 매개 변수로 이벤트 핸들러인데 얘는 액션 이벤트가 아니라 마우스 이벤트죠.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전부 다 핸들이라는 이벤트 추상 메서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람다식으로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렇게 익명 구현 객체로 만들어도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on a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on action은 버튼에서 액션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on이고요. 그리고 핸들러가 이제 그거를 리스너가 듣고 이제 그 등록되어 있는 거를 실행을 하죠. 그래서 즉 이벤트 핸들러 인터페이스 안에는 핸들 추상 메서드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재정의를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이벤트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는 제네릭 타입이며 함수적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람다식이 가능하더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컨트롤러까지만 이제 하면 되는데요. 그쵸. 요까지 한번 속성 감시 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fxml 파일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죠? 지금까지 맞나요? 예. 그런데 이 fxml을 넌저시 그냥 만들어 놓고 디자인만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코드가 없다면 그거는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죠? 그냥 정적인 화면만 보여주는 거 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fxml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백엔드하고 프론트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분리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코드죠. 이제 근데 이 fxml당 기억하셔야 될 거는 fxml당 이제 이 fxml을 컨트롤 해줄 컨트롤러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백엔드가 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fxml 파일 하나당 별도의 하나의 컨트롤러를 지정을 해줘서 우리가 이벤트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면을 나타내는 fxml 파일 하나,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처리해주는 이벤트 핸들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벤트 처리 코드를 이제 우리가 자바 코드로 백엔드에서 만들어 줌으로써 이게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접두사로 fx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역시 fx id가 있고 fx constant, fx factory,
그리고 FX 컨트롤러 뭐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많이 중요한 게 바로 FX 컨트롤러입니다. 뭐 아마 서버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저 우리 앞에서 봤던 통합구현에서도 보셨다시피 하나의 FXML에 우리가 그 루트 컨테이너가 누구에 의해서 조정을 받겠다라는 그거 FX 컨트롤러를 우리가 지정을 했죠. 그죠? 기억납니까? 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잠 옵니까? 그래서 FX 컨트롤러 속성과 컨트롤러 클래스를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루트 컨테이너는 우리가 지금까지 쳐왔던 뭡니까? 컨테이너가 되겠죠. 그죠? 그 컨테이너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속성에서 우리가 FX 컨트롤러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루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모든 소속되어 있는 모든 애들이 이제 이 컨트롤러 즉 자바 파일입니다. 패키지 네임과 컨트롤러 네임을 .java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면 비로소 이제 이 루트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컨트롤까지 모든 것들은 이 컨트롤러가 자바 코드로 이제 백에서 돌아가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fxml을 만들었다면 그 fxml에 맞는 자 public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러 네임을 여기다가 적어주는데요. 통상적으로 루트라고 지었으면 루트 컨트롤러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이름 랭킹이다. 그러면 랭킹 컨트롤러라고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예? 예. 그리고 얘는 하나의 implement initializ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얘는 initializable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이 initialize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UI 컨트롤들의 초기화나 아니면 이벤트 핸들러들을 소스 코드를 이제 등록을 하는 이벤트를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속성을 감시하는 아직 속성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벤트 관련된 핸들러들을 우리가 등록을 해놓고 이제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자바 코드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main.fxml로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면 메인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1대1 매칭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도 편리할 겁니다. main.fxml 해놨는데 뭐 딴데 뭐 서브 컨트롤러가 main.fxml을 이렇게 건드려 움직이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면 됐다 헷갈릴 거예요. 그죠? 예. 그거는 진짜 바보같이 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메인 컨트롤러로 이렇게 fxml 이름을 따서 내가 이놈을 컨트롤하고 있는 컨트롤러다라고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유지 보수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역시 이 컨트롤러 단에서는 이제 이벤트 처리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담당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봤어요. fxid. 그죠? 네, 이제 봤다만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fxml에다가 이제 컨트롤러를 지정을 했다. 그죠? 컨트롤러를 지정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에 있는 이제 파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fxml이죠.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3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 fxid가 만약에 없어요. 없으면 그냥 얘는 정적인 파일로 버튼 1, 버튼 2, 버튼 3만
이렇게 나타내고 끝날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내가 이 버튼을 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뭘 처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fxid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로 주셔도 되고 씬빌더에도 코드라는 탭이 있죠. 그죠? 예, 거기에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 역시도 거기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내가 fxid를 btn1으로 줬다, btn2로 줬다, 3로 줬다. 그러면 반드시 근본과 그리고 이 id 값은 이제 우리가 참조를 하기 위해서 루트 컨트롤러, 즉 얘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에서는 반드시 동일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버튼이니까 근본이 버튼이니까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btn1으로 id를 줬기 때문에 btn1을 줬죠. 맞나요? 네. 단 이렇게 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노테이션인 @fxml이라는 이 어노테이션은 이제 우리가 컨트롤의 id 값을 설정하고 그리고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골뱅이 fxml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fxml 파일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id로 만들어 놓은 그 fxi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얻어왔다면 이제 btn에다가 뭐 setOn 액션을 걸어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set 뭐 여기에다가 set text 해가지고 글자도 바꾸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할 수 있겠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요런 게 바로 이제 fxid하고 골뱅이 fxml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을 이제 컨트롤러하고 참조를 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자, 이벤트 핸들러를 생성하고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지금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컨트롤에서 이게 버튼이 되든 텍스트 필드가 되든 텍스트 에리어가 되든 툴바가 되든 뭐든 간에 fxid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참조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해서 메서드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니셜라이즈는 말 그대로 초기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맞나요? 예. 얘는요, 언제 실행되냐면요. 얘는 우리가 저 fxml 로더에서 로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fxml 파일을 땡기잖아요. 그죠? 예, 땡기고 거기에 만약에 fxml 파일에 이제 루트 컨트롤러로 지정을 하잖아요. fx 컨트롤러로. 그죠? 지정을 하면 얘는 그때 루트 컨트롤러가 그때 이미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면서 바로 이니셜라이즈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얘는 이벤트 처리 코드를 등록하는 용도로 많이 작성을 하는데요. 자, 보시죠. 위에서 우리가 btn1의 참조를 골뱅이 fxml로 얻어왔다. 그죠? 그러면 btn1에다가 setOn 액션 해가지고 이렇게 new 이벤트 핸들러 이렇게 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니셜라이즈 메서드에서는 처리할 이벤트 코드가 우리가 대다수가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이때는 우리가 따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익명 구현 객체를 만들지는 않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는 이벤트를 이렇게 간단히 등록만 합니다. 등록만. 이런 식으로 람다식으로. 그리고 얘도 등록만 한 꼴이죠. 이거는 익명 구현 객체로. 그래서 핸들 btn 액션이라는 놈을 호출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호출했는데 얘가 이제 외부로 빠져가지고 컨트롤러 이제 이니셜라이즈하고 구별되게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이놈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었고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버튼 1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자, 콘솔에다가 버튼 1이라고 클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등록하기도 좀 추접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코드가 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차피 이벤트 핸들러가 추상 메서드인 하나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람다식으로 우리가 btn2 set on action 해서 자 요렇게 이벤트 핸들 btn2 혹은 3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2나 3에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 객체를 들고 얘를 호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구현부에서는 이렇게 따로 빼서 이제 이렇게 호출하면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 이벤트를 받아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코딩을 하고 싶은 어떠한 동작을 하게끔 만들고 싶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fxml에서 바로 메서드 매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자 버튼하고 fxid btn 이렇게 줬는데 이 btn 이렇게 하려 해가지고 뭐 단순히 set on action만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는 fxid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여기에 뒤에 보시면 fxml에서 on action이라고 이렇게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버튼에서 만약에 클릭이 되었다면 이놈을 실행하시오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근데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fxml 파일을 뒤적거려 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가독성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저야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섞어서 이렇게 예제를 하겠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위에 거 이렇게 람다식으로 이벤트 이니셜라이즈에 등록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호출되는 메서드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현을 해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더욱더 길어진다 얘네들의 내용들이 그러면 따로 클래스 하나 빼서 거기다가 정적 메서드로 만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호출하셔도 되죠. 그죠? 맞나요? 그거는 이제 구현하기 나름이고요. 얼마든지. 됐습니까? 예. 요게 바로 이제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다음 주에 오면 이제 이벤트 처리 다 끝내 놓고요. 이제 요거 속성 감시를 이제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속성 감시가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요거 나중에 하고 다음 주에 합시다. 자, 일단 요까지 해서 이벤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루트 컨트롤러를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뭐 등등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이만 끊을게요.